안녕하세요. 리프트리 성형외과 김건우 원장입니다. 안면거상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에는 수술 방법까지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원장님 D플레인으로 수술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듀얼 플레인이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수술 방법과 용어들이 많다 보니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 D플레인과 듀얼 플레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안면거상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쉽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얼굴의 기본적인 해부학 구조를 알고 계시면 편한데요. 우리 얼굴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피부, 피하지방층, 그리고 그 아래 섬유근막층인 스마스층과 같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인은 쉽게 말하면 얼굴 안쪽의 층을 의미하는데요. 듀얼 플레인은 말 그대로 이 피부층과 스마스층을 각각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 D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층의 박리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하되 스마스층의 박리는 피부층의 박리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스마스층을 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건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D플레인과 듀얼 플레인은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수술법은 피부층과 스마스층의 박리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스마스층 아래로 박리를 해서 유지인대를 끊어준 뒤에 스마스층을 당겨서 고정을 하고 남는 피부를 절제한다는 안면거상의 기본 컨셉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 이름 자체보다는 환자분들의 얼굴 상태에 맞게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안면거상의 기본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안면거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층과 스마스층의 적절한 두께 유지입니다. 안면거상이 효과적이고 유지기간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스마스층을 강하고 튼튼하게 잘 고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적절한 스마스층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스마스층이 찢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스마스층을 두껍게 만들려다가 피부층이 너무 얇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 괴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피부 괴사가 무서워서 피부층을 너무 두껍게 박리해버리면 정작 스마스층이 너무 얇아져서 강력한 고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인대의 정확한 박리입니다. 우리 얼굴에는 피부와 뼈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인대들이 있는데, 이 유지인대들 중에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인대들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스마스를 세게 당겨도 조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고정한다 하더라도 겉에서 봤을 때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고 거상의 효과도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제대로 풀기가 힘들까요? 유지인대들과 헷갈리기 쉬운 구조물이 바로 안면신경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있는 신경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탱탱하고 의외로 질기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유지인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최대한 이런 안면신경들을 잘 보존하면서 끊어줘야 하는 유지인대들만 정확하게 끊어내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스층의 적절한 조작입니다. 환자분들의 골격이나 처짐의 양상을 고려해서 스마스를 어떤 방향으로 고정하느냐가 수술 후에 자연스러운 얼굴 모양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D플레인과 듀얼 플레인의 장단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D플레인의 경우에는 피부와 스마스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스킨과 스마스의 조작이 한 방향으로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두껍고 광대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D플레인을 잘못 시행했을 경우 오히려 광대가 부각돼 보이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핵심 과정들이 수술 중에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전체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안면 거상이라 할지라도 피부 두께, 지방량, 조직의 탄력, 얼굴의 골격에 따라 필요한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수술 방법으로 하나요? 라는 질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얼굴의 골격이 어떤지, 처짐이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까지 교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안면 거상은 특정한 이름의 수술법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얼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의 용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충분히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프트 유얼 라이프 리프트리 성형외과 김건우 원장이었습니다.